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 닦는 투자자 샤티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투자자의 레벨을 총 5단계로 구분해서 1레벨, 초보, 2레벨, 하수, 3레벨, 중수, 4레벨, 고수, 5레벨, 초인 이렇게 투자자의 수준에 따라 5레벨로 나눠봤었죠. 1레벨 초보랑 2레벨 하수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었고, 이제 오늘 제가 3레벨 중수부터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둘 다 쭉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레벨에 속하는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자, 그럼 3레벨 중수들의 특징. 중수는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청년기에 해당돼요. 아까 초보는 영유아기라고 했고 하수들은 청소년기라고 했었죠. 중수는 왜 청년기냐?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실전에서 훈련하는 기간이 주로 청년기예요. 그래서 투자에서도 투자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해서 그걸 실전에 적용해 가면서 훈련하는 단계를 제가 청년기에 비유를 한 거고요. 그럼 중수들의 특징 첫 번째,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을 공부했다. 그래서 중수 정도 되면 고점에 들어가서 물리는 일은 잘 없습니다. 투자하면서 손실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초고점에 물리는 건 조금만 공부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들의 특징 두 번째, 자신의 성향을 잘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전략을 고수한다. 중수 레벨이 되면 이젠 자신의 성향을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공부와 훈련들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 개념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리스크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인지하고 있고 그 정도에 맞게 자산을 배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중수는 나의 매매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왜 샀고 팔았는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매매하는 건 하수들이 하는 거고, 중수 정도 되면 내가 왜 사고 팔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리고 중수들은 수익과 손실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사고 팔았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내가 왜 수익이 났고 손실이 났는지도 분석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중수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 중수라면 이젠 수익을 어느 정도 내야 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정보도 넘쳐나고 양질의 콘텐츠가 많아서 투자자들이 다 똑똑해졌거든요. 그런데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은 거랑 투자로 수익을 내는 건 다릅니다. 내가 하는 투자가 수익으로 마무리 짓는 확률이 손실로 마무리 짓는 확률보다 더 높으면 그때부터 중수의 레벨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승률이 낮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도 중수의 레벨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수와 고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인데, 중수들은 이론은 잘 알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의 소질도 있지만 투자 경력 자체가 짧으면 그냥 중수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이 다음 4레벨 고수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중수가 고수로 레벨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절대적인 경험치를 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훈련들을 해야 하냐면 매매를 복기하고 매매 일지를 써야 돼요. 이제 매매 복기는 내가 했던 매매가 어떤지 사후에 분석을 하는 건데,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복기를 해도 되는데 보통은 기억력이 잘 좋지 않기 때문에 매매 일지를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수익이 났던 손실이 났던 나의 매매를 다시 돌아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투자하는 시장의 전 종목을 분석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을 시간을 들여서라도 주기적으로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어떤 종목이 오르고 있고 어떤 종목이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걸 면밀하게 내가 투자하는 종목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장의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종목을 분석하는 건 반드시 의도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융시장 전체의 다양한 뉴스와 지표를 체크해야 돼요. 이거는 두 번째 시장의 전 종목 분석하는 거와 같은 맥락인데, 이 금융시장이란 게 다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간다고 했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시장들,
내가 예를 들어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암호화폐 시장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전체 거시경제의 다양한 지표들이랑 다른 자산 시장의 뉴스들도 관심 있게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수가 훈련해야 할 세 번째, 투자 기술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와 철학도 공부해야 합니다. 초보나 하수들은 아직 기술이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신경 쓸 여력이 없거든요. 기술을 익히기도 바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론이 쌓이고 기술이 어느 정도 훈련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게임에 돌입할 기본 준비는 갖춰지게 된 건데, 결국 이 투자라는 게임에서 승부를 가르는 핵심은 바로 심리거든요. 기술은 그냥 전제 조건이고 심리는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중수는 고수가 되기 위해 이런 심리와 철학의 영역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선 독서가 많이 도움되고요. 또 투자 경험이 오래 쌓이다 보면 이런 부분이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4레벨 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고수들의 특징은 사람으로 따지면 중장년기에 해당해요. 시장에서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하고 생존한 사람들. 기준을 명확히 하자면 최소 한 번 이상의 신용 사이클은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 정도의 사이클. 이 신용 사이클을 겪고 수익으로 생존한 경험자를 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모두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 다양한 시장 상황을 직접 겪고 결국 수익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어야 고수라고 부를 수 있겠죠. 고수는 상승장에서는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자산을 지켜내고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고수는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과 원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매매 전략과 시스템을 구축했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여러 차례의 상승과 하락 모멘텀을 겪으면서 다양한 상황에서도 내 전략과 시스템이 유효한지 반복적으로 검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수라면 투자가 전업이 되더라도 생계에 지장이 없을 정도는 돼야 고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고수가 여기서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수 단계에서는 내가 배운 이론들을 실전에 적용하면서 자신의 스킬을 다듬어 나갔다면, 고수 단계에서는 매매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극대화해서 내 분석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한 번을 휘둘러도 뭐든지 다 배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롭게 잘 벼려진 명검처럼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매매에서 실수를 최소화하고 매매 타이밍의 오차를 줄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탐욕에 휩싸여 투자를 그르치지 않는 것.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지만 돈을 초월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 돈을 초월한다는 게 참 모순되지만 이 게임에 참여하면서도 그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는 거. 그렇게 초연함을 유지하고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고수 그 이상의 단계로 넘어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수쯤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 사이클을 겪으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올렸다는 전제하에 자산의 규모가 이전보다는 더 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더 집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고수들은 매매를 많이 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나 자산 다각화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사이클 경험을 계속 축적하면서 생존하는 거죠. 아무리 투자에 소질이 있고 기술이 있고 역량이 뛰어나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오래 공부했냐보다는 짧은 기간이더라도 얼마나 밀도 있게 제대로 이해했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단기간에 높은 레벨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투자는 조금 달라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풍부한 시장 경험, 여러 사이클을 겪으며 내가 생전 처음 겪어보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익숙함이 좀 필요하거든요.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아직 겪어보지 못한 사건들이 너무 많고 항상 머리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게 현실로 닥쳤을 때 내가 그렇게 잘 행동할 수 있느냐, 그건 미지수거든요. 근데 경험을 해본 자들은 행동을 하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고수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시장 사이클을 경험하는 거, 투자자로 성숙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죠. 물론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과
끊임없는 복귀를 통해 밀도 있게 흘러가는 시간이어야겠죠. 자, 이렇게 고수 레벨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한 단계가 남았죠. 5레벨 초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초인은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노년기에 해당하는데 이제 우리 노년기가 되면 더 성장하고 더 벌려고 아등바등 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나의 유산을 남기고 후학을 양성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인들을 노년기에 비유해봤습니다. 초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여러 번의 대규모 시장 사이클을 경험하고 생존한 자. 경험만 많은 사람은 그냥 고인물인데 오랜 경험과 높은 성과 이 2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초인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초인들은 이미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구축해 놨겠죠. 투자를 하다 보면 이성보단 직관의 영역이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직관이 쓸모 있게 발휘되려면 고도로 훈련된 기술과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경험치가 합쳐져야 내 직관이 신뢰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고도로 발달된 직관으로만 투자해도 돈 버는 사람들이 바로 초인이겠죠. 이런 초인 단계에도 더 위로 올라갈 때가 있을까요? 초인이 레벨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본인이 투자자로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투자 노하우를 외부화하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투자를 다른 2차적인 활동과 연계하는 거죠. 책이나 강의를 통해 교육을 할 수도 있고 후배를 양성하거나 또는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사업적으로 확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회와 더 연결되고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이 초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인 정도쯤 되면 어쨌든 시장에선 전설이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조언과 의견을 구하려 하기 때문에 초인들은 경제 패러다임이나 기술 변화와 같이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먼저 캐치하고 통찰해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레벨의 초인들이 세상에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면 많은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죠. 저도 이런 초인들, 수많은 투자 거장들이 아니었으면 투자를 시작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투자하면서 도 닦는 기분이 들 때가 정말 많았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사람이 열심히 기술을 연마해도 실전에서 훈련한 대로 적용하는 게 쉽지 않고 이걸 잘 해내려면 기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겠구나 직감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본능을 극복한 초월한 마인드를 가진 초인이 되어야 결국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이 도 닦는 투자 채널의 지향점이 어찌 보면 초인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인이 되는 성장 과정이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 담겼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투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루기엔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하죠.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세상의 이치와 투자의 이치가 같구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걸 실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으로 당연히 장착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상이 되려면 결국은 마인드가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 도 닦는 투자라는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술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둘을 조화롭게 담아내려는 게 앞으로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방향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투자자의 5단계 레벨에 대해 정리해봤는데 여러분은 과연 이 중에서 현재 어떤 단계에 있으신가요? 그리고 각자 여기서 더 채워나가고 싶은 부분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